구글 코리아가 어떠한 통보 없이 어떠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채널을 삭제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생겨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도 오늘 그 중앙지법 앞에 갔다 왔는데 수십 명의 이 시민 언론인들이 와서 이 피해 사례를 호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이 민주주의가 굉장히 훼손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유튜브도 안 되고 카카오톡 이상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봉주루 TV를 운영하시는 한 그 유튜버 분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되기 전에 이미 그 민주당과 그리고 이 좌파 카르텔 그 내부에서는 유튜버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이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KBS 사장 김희철을 임명을 하고, 그 밖에 다른 중요한 포지션에 이런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거 포진을 시켰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KBS가 민노총의 방송, 뭐 민주당의 방송, 좌파들의 방송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민노총 방송 그래서 돼버렸어요. 이 사실은 일반 시민들 내지는 이제 민간 언론사가 다루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 예를 들면은 선거 문제도 있겠죠. 선거 문제. 우리가 지금 그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몇몇 국가에서 이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반 개인들이 밝혀내기 어려운 문제겠죠. 이거는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수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헌법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수사기관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부 시민단체와 그리고 뭐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그런 실제로 부정선거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 분들에 의해서 지금 벌써 4년째 지금 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점점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확산되고 있냐면 얼마 전에 선관위에서 북한 해킹 사건이 있었죠. 네. 만약에 이 선관위가 해킹을 당했으면 해킹 당했다고 인정을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시정을 하고 더 이상 해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다, 내지는 외부 감사를 받겠다 이러면 되는데 해킹 당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감사한 거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앙선관위라고 하면 사실 공정성과 어느 기관보다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관보다도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되는데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거예요. 이게 지금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또 사무총장이 자기 딸을 좋은 보직에 앉히려고 특혜 채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부도덕한 그 선관위의 민낯인데 이게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정말로 도덕적인 집단인가, 정말 공정한 집단인가, 이제 의구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간 선관위가 주장했었던 황상기억 종이 기억하십니까? 지난 재검표 때 선거 무효소송을 담당하는 권오영 변호사 및 이 담당 변호사들이 재검표 현장에 들어갔더니 빳빳한 투표 용지들이 대거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될 이런 선거 범죄의 경우는 1심으로 이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현장에 나오면 이것은 부정선거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끝날 문제입니다. 그런데 천대엽, 조재현 같은 이 대법관들이 어떻게든 이 판결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민경욱이 특정 선거 범죄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권리가,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그 권리가 투표권을 잃은, 내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당선됐는데
대한민국 국민 참정권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지금 내린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대법관들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보도가 안 됐습니다. 왜 보도가 안 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언론사라고 하는 언론사 특성상 시기를 놓치면 그러니까 대중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주제를 다루려고 하면 데스크에서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우리나라 언론이라고 하는 것 외국의 언론사들도 민영 언론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민영 언론사는 사실 공영방송처럼 공정하게 방송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 사주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 개인 사주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사상, 정치적 신념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일부 개인 기자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영국은 BBC 같은 공영방송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월스트리트의 그 유대 자본으로 운영이 되는 민간 언론사가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언론들이 여론을 만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진화되고 자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공영방송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국에서 언론학을 공부를 했는데 미국에서 언론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언론은 곧 존재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모든 언론은 주관적이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신문을 보면 한겨레, 경향, 중앙, 동아, 조선 보면 신문사마다 논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봐야만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그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공영방송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면 공영방송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KBS가 편파방송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주인인 이 KBS의 주인인 국민들이 이 신관으로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이 편파 보도를 하면 구독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절독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가서 아무리 한들 만약에 그 사주가 신경 안 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냥 절독하면 끝나지만 공영방송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쯤은 국민들의 수신료로 운영이 되는 공영방송이 존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공영방송이라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이 훌륭한 유산이죠. 우리 언론 역사에 칭찬받을 만한 이 유산을 만들어 놓은 우리 언론 선배, 우리 훌륭하신 이 선배 언론인들께서 이렇게 놓은 이 세계적인 KBS 방송국을 일부 특정 집단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더럽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수신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수신료를 받기 때문에 분노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놓은 국민의 자금으로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때를 거쳐서 지금까지 국민 모두가 참여한 겁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기여한 이 국민의 방송, 이 KBS를 우리 특정 정치 편향적인 사람들 때문에 공중분해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물론 수신료 분리분담 저도 주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제 조건이 있었죠. 만약에 지금처럼 특정 정치 집단을 위해서 민주노총을 위해서 할 거면 우리는 수신료 안 내겠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훌륭한 국민의 방송 KBS 정상화 시켜서 특정 집단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한 방송을 만든다면 저는 수신료를 충분히 낼 의향이 있습니다. 2,500원이 아니라 25,000원 내라고 해도 전 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시가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해서 지난 문재인 정권 때처럼 특정 집단이 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이런 사태가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 국민들이 철저히 감시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 저는 KBS 방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기자, PD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을 하나 편성할 수 있는 그 방송 아이템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종합편성 채널부터 해서 유튜브 많은 채널들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뭐 먹방도 있고요, 뭐 법방도 있고 또 뭐 술방도 있고 아주 자극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이 조회수에만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 국민 교육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 훌륭한 정신과 문화를 만드는 데는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공영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처럼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 문제가 생기면 그 나라는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맞습니다. 문제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용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정권이 사라진다는 것, 우리의 투표의 공정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날 사안이에요. 이렇게 위중한 사안이지만 저희가 다룰 수 없는 이런 애매한 상황, 그 누구도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 다들 아시죠? 국회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미 선거를 치르고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뒤집냐,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선거를 치르고 범죄자들을 다시 감옥에 보내고 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 총대를 메고 얘기를 해야 되고 증거를 국민들께 알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KBS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예시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 혹시 인도의 선거제도 아세요? 인도 선거제도 들어보셨습니까? 인도는 어떻게 선거를 치를까? 15억이나 되는 세계 최고로 인구가 많은 인도,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만 200개가 넘습니다. 아시나요? 엄청나게 많은 인종과 언어와 문화가 있는 곳인데 이 인도는 문맹률이 70%라고 합니다.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데 이런 인도에서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인도 사람들은 이 인도라는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민주적인 나라라고 자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은 선거 제도에서 기인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나올 텐데 참 재밌습니다. 인도는 단 한 사람의 유권자라도 투표를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 인도의 지도를 보시면요,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뭐 산도 있고요, 강도 있고, 뭐 이 정말 이 현대화되지 않은 산골과 그런 오지가 많은 곳이 인도인데, 인도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명이라도 투표를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명이라도 있으면 수십 명의 이 선거관리인들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투표부터 개표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인도의 굉장히 선진화된 투표 제도인데요. 이만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도가 어떤 나라입니까?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을 때 그 누구도 인도가 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놀랍게도 인도는 1947년도 독립을 한 이후에 단 한 번의 군부 쿠데타 없이 평화적으로 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근본에는 선거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첨단화되고 간편화시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리더라도 단 한 명의 목소리도 누락되지 않도록, 그리고 단 한 명의 목소리도 조작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단순 분류기여야 하는, 이거는 우리나라 선거법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단순 기계여야 한다는 것은 조작이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앙선관위는 2002년에 조회주를 통해서 상임위원이 됐죠. 장관급인 상임위원이 된 조회주를 통해서
당신은 선거과장인가 그랬을 겁니다. 2002년에 전자개표기를 들여오는데 이 전자개표기 내부에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여러분들의 CPU 있죠? 컴퓨터는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놓으면 그 조작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기계가 아니라 컴퓨터입니다. 그럼 조작을 하면은 조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건데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전자개표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무선 랜카드가 없다고 하지만 뒤에 USB를 열어놨기 때문에 무선 랜카드를 꼽으면 몇 초 만에 해킹이 되는 게 바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안이 허술한 우리나라 선거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북한에서 해킹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느 국민이 우리나라 선거 보안이 안전하고 어느 국민이 우리나라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이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사실은 KBS와 같은 공영방송에서 제작했어야 될 내용입니다. 네,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KBS에서 다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한 방송이라면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보도를 했어야죠. 우리 국민,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국민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뭡니까? 투표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언어와 어떻게 보면 계급사회의 어떤 인도를 민주주의로 지킨 것이 선거제도인데 이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언론의 역할은 이것이 부정선거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부정선거라고 하는지, 어떤 이유로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지, 우리 선거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 공영방송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전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국민들이 선거제도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동의를 할 수 없다면 동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설득을 시켜야죠. 그게 가장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민주주의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토론을, 이런 상식적인 토론 자체를 거부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외국 기업을 통해서 검열까지 하는, 또 이런 검열에 가세한 게 문재인 정부의 방통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구글을 찾아가서 유튜브에 올라있는 컨텐츠 삭제 요청을 했는데 이 삭제 요청 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의 5배, 일본의 50배였습니다. 이것이 언론 검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정부에서 심어놓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리고 이 언론 공영 방송을 특정 정치 집단을 위해서 권력 사유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조직적인 이 침투를 해왔고, 이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서, 우리 국민 여러분이 이 KBS 신관으로 오셔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